미 국방부는 미군 킹400의 월북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 전략 핵잠수함 SSBN의 한국 부산기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며 강력한 확장 억제 공략을 강조했습니다. 사브리나 스링 펜타곤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군 킹400의 월북을 방치한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미군 방첩대에서 이 케이스를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판문점 JSA 공동구역은 안전이 요구되는 곳인데 비행기도 타지 않고 떠난 이 병사가 어떻게 판문점 관광에 참석할 수 있었으며 이는 보안에 허점이 있지 않았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그가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그의 동기를 모르겠으며 그가 공항을 떠난 때와 북한으로 건너간 때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모른다면서 그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인접한 동해안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북한 김정은은 핵전쟁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데 대한 미국의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중국이 주권 이웃을 부당하게 침략한 국가 러시아와 훈련을 우선시하거나 편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킹400 문제에 대한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저는 이 JSA 지역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JSA는 안전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도 타지 않고 떠난 이 병사가 어떻게 판문점 관광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수사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그의 동기를 모르며 우리는 그가 공항을 떠난 때와 북한으로 건너간 때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의 일부를 가지고 이해하고 없고 저는 그가 투어를 하는 공개적으로 보고된 이미지 중 일부를 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몇 시였는지 그러나 창남에 있는 질문 종류 예를 들어 공항을 떠날 때부터 투어를 하기까지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수사를 하면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아인 그를 감시함에 따르지 않고 그가 말썽꾸러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아줘서 보안 공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제가 전에 언급한 것입니다. 구금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한 교정시설에서 복무됐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근무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다시피 우리는 아무도 그가 공항을 떠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에스코트를 통해 보안 검색대까지 데려다 줬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게이트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없었던 것입니다. 트래비스 킹은 자진해서 월북했지만 그가 북한에 머물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미국과 그의 집으로 오기를 원치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제니, 저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조사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군인의 현재 복무 상태는 무단 결근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당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하기 어렵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그의 가족이 겪고 있는 일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인접한 동해안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은 핵전쟁 준비를 마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유럽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 사이의 연결고리가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확실히 전 세계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연락을 취하고 있고 이 훈련이 바로 작년에 실시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군 킹 사병은 현재 탈영병으로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온다 해도 값을 치러야 합니다. 킹 사병이 다시 죗값을 받기 싫어서 북한에 머물겠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봅니다. 그는 이미 지옥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전쟁을 노골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직 미국의 핵 전략자산에 대한 위력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북한은 똑똑히 알고 덤벼야 할 것입니다. 펜타곤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은진 대표님.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야, 오늘 아주 looking good. 타이가 아주 같이 그 매치가 되네요. 저기 어떻게 우리 공화당 색깔이니까. 예, 그렇네요. 자, 오늘은요, 좀 특별하게 이제 미군 병사 문제를 좀 진단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미국은 이건 지금 3일 동안 대단히 큰 이슈로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국방부 국무성 백악관 뭐 할 것 없이 맨날 이 사건으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그 유엔군 부사령관이 판문점에서 JSA에서 직통 전화로 북한과 그 송환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북한이 지금 자진몰북한 이 병사에 대해서 그렇게 송환에 쉽게 응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북한이 지금 이걸 어떻게 요리할까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북한이 지금 고립된 상태에서 어떻게든 미국과 네. 한국하고는 좀 단절을 하고 통미 음흠. 공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북한의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네. 이번에 그 월북 미군 병사 킹 그 병사를 통해서 네. 물론 북한에서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아무튼 그걸 가지고 선전 네 굉장히 이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미군에 대한 또 한국에 대한 왜곡 날조 선전을 할 거다. 충분히 이용하고 난 다음에 그때쯤 가서 송환 문제를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종전 70주년 어허. 또 우리는 뭐 종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전 70주년이고 그 북한도 저가 성전했다고 음흠. 7주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여기에도 이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그렇죠.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도 뭐 한 22개국 정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기념식도 가지고 가는데 지금 북한은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 킹 병사가 자진몰복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으로 봐서는 대단히 그 좋은 호재죠. 호기다 음. 보고 그런 호기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북한이 지금 그렇죠. 고립됐는데 내부 결속용으로도 이용하고 음흠. 또 하나는 미국과의 대화로도 이용하고 그렇죠. 또 자기들의 핵 부분에 대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인정 요구를 할 테고 그렇죠. 또 경제적인 봉쇄 음흠. 또 은행 계좌에 대한 그러한 그 봉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게 많을 거다. 그러니까 제재 지금은 음. 북한이 뭘 요구할 거냐? 대화에 응하되 뭘 요구할 거냐? 선전선동 다 하고 이용 다 하고는 음. 뭘 요구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재 완화라든지 기타 등등을 지금 요구할 거라고 이제 보시죠.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무장관도 좀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이미 뭐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질문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는 저도 많은 것을 질문했지만은 보셨겠지만은 기자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문제 병사에 대한 관리 차원이 안 돼 있었다. 자우지간 이 킹 병사의 문제는 결국 미군의 그 관리, 그러니까 문제 병사에 대한 보호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거는 뭐 당연하죠. 지금 한국으로 봐서는 간신병사고
이 사람이 그 폭행 문제에 관련해서 한 달간 감옥에 있었고, 음흠. 그동안 그 사람이 했던 얘기들은 거의 다 뭐, 이제 군하고는, 똥을 낸다. 그리고 뭐, 한국에 대한 굉장히 나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공항까지 가서 그 세관에서 이 사람이 도망가서, 음흠. 어, 전 JSA까지 갔다는 그 경로 자체가 그렇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단신 맞습니다. 병사가, 예를 들어 문제에 있던 감옥을 갔던 병사가 그렇죠. 또 어떤 사건을 치를 줄 모르는데 그렇죠. 그것을 연기를 세우지 않은 상태, 그런 음흠. 상태에서 미군이 그것을 그냥 놔둬서 도망가서 이런 월북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그렇죠. 미군으로서는 따가운 필책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충동적이냐 뭐 계획적이냐 인데 저는 계획적으로 봐요. 왜냐면은 얘가 이미 이제 북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했지 않습니까? 싫어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택하겠습니까? 지금 북한 관광을 택하면서 거기서 북한에 탈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 거 아닙니까? 넘버 원, 그게 문제고, 넘버 투는 관심병사가 여기까지 갔을 때, 저도 그 판문점 공동구역을 몇 번 갔었거든요. 엄청난 스큐리티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왜냐면은 튄다든지 또는 북한에 의해 납치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굉장히 그 안전을 요구한대거든요. 그런 데를 너무 허술하게 이 병사가 그냥 그 탈출, 공항에서 이탈을 해서 거기까지 갈 때까지도 아무 점검이 없었다는 것이 양쪽, 그러니까 한국 군인은 뭐 했으면 미군 또 저기 관리자들은 뭐 했으면 이게 대해서 아마 지금 상당히 논란이. 한국에 관광객도 JS에 가려면은 그건 한 달 전부터 신원 조사하고 그렇죠. 서류를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보안이 뚫려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음. 미군이나 한국군이 지휘 체계를 물어서 그렇죠. 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그 보안 시큐리티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국방부에서도 지금 전부 기자들이 거의 그걸 포커스로다가 질문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도 안보 보안 문제의 허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중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군에 대한 그 저기 북한 인식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미군이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는 신병들이 많아요. 하물며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런 것도 있어요. 미 국방부에 김정은 사진을 벽에다 딱 붙여놓고 This is my best friend이라고 붙여놓은 적도 트럼프, 있어요. 내가 사진 찍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안보 의식, 결국은 음. 그 여기까지 온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고 그 김정은 세력들이다. 라는 분명한 우리 국군에 대한 교육 또 그렇죠. 주한미군에 대한 교육 또이 주한미군 군속이나 군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은 신냉전 시대가 오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고요. 이번에 김용호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 김용호 장관이 아주 좋은 얘기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렇죠. 이렇게 김용호 장관 후보가 얘기를 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결국은 뭐 북한을 우리가 어, 흡수통일,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라는 게 뭡니까? 북한을 자유의 시장으로 나오게 해서 그렇죠. 자유민주 체제로서의 통일을 가는 길이 아닙니까? 그것이 김용호 통일부 장관 후보의 생각이고 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본 흡수통일론이고 우리 공화당도 자유민주주의 체계에 의한 통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김용호 장관이 아마 장관으로 공동 채택은 안 돼도 장관 임명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예. 통일부도 장관이 새로 들어가면은 킹 일병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킹 병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통일부 차원에서 또 국방부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요. 야당들은 너무 억지가 많아요. 김영우 통일부 장관 그 예정자를 갖다가 극우 뭐 유튜버기 때문에 안 된다. 지네들은
지네들은 그거 중에서도 또 빨갛고도 더 빨간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청와대 무슨 뭐 비서관이니 뭐 온통 온 배류에 아니, 통일부, 빨갱이들을 통일부 다 장, 넣지 않습니까? 통일부 장관 출신이 주사파 출신이고, 네, 이인영 장관이 그 운동권 출신 장관을 통일부 장관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문재인 정권의 체제 침탈 부분의 문제는 이제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침탈, 이번에 뭐 4대 강보 해체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잘못된 그 편협된 그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이 지금 문재인 정부 탈원전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 사드 배치 문제 허위 보고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관제를 해야 된다. 결국은 문재인을 감옥 보내지 않고 어떻게 문재인 5년간의 붉은 적폐 청산을 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문재인을 단절하지 않고 어떻게 자유우파의 보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문재인 5년 동안 저질렀던 일들이 친북, 친중 행각, 또 반미 행각. 그러면서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체제를 흔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단절이 없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 이래 보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이재명이 였기 전에 문재인부터 털어야 됩니다. 문재인이 반국가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걸 그만 두면 안 아니 돼요. 김정은이 얘기 듣고 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거짓말로 미국 대통령 그렇지. 청와대 미국 백악관에 거짓말로 얘기한 거 근데 이미 아닙니까? 거짓말이란 거 어? 다 알면서 속았다는 그 게 또 그런 문제죠.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도 그걸 속아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또 뭐 하노이 이전까지는 완전히 뭐 김정은이 놀아난 거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저희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안보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백악관 이쪽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저 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 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완전히 문재인에 의해서 김정은의 적하야국 속셈이 미국 백악관까지 흔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잡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김정은이한테 줬던 판문점에서 줬던 그 USB는 음,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었는가? 또 김정은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북한 백악관 가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공안 혹은 그 보안법 문제 이런 부분으로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우리나라의 최대 위기가 올 뻔한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뻔한 그러한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죠. 법적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볼턴 안보보좌관이 저기 제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그러니까 볼턴이 계속해 주한미군 철수가 예, 기정사실화돼 있고 완전히 실질적으로 김정은을 만나서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했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속았다. 음, 이래가지고 트럼프를 하노이에서 완전히 다시 제정신 그렇죠. 차리게 한 게 볼턴이니까 음,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볼턴 안보 보좌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죠. 그 올바른 말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다행이죠. 누군가는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볼턴이 그 책을 썼습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다 정황들 쭉 설명하는 거 보면 네,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민국의 운명에 굉장히 결정적인 상황에서 문재인 이 정권이 문재인이나 문재인 수하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나라가 무너질 뻔했는데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는데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냥 듣고 넘어갈 아무리 윤석열이 문재인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무슨 약속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아니다. 저는 그래 봐서 윤석열 정부도 그러한 문재인부터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이 체제 침탈, 시장 경제 붕괴 문제, 또 4대강, 뭐 원전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수백 가지의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왜 처단 안 하고 법적 처리를 안 하고 저렇게
자기 좋은 사람 같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글쎄 그거는 말이에요. 전혀 대통령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이래 보는 거죠. 문재인이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될 제1호의 적격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북한이 계속 그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또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앞두고 할 것입니까?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하려고 할 것입니까? I don't think so. 이 두 사람들은요, 러시아하고 중국은요, 지금 한국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타이완을 공격하겠지만, 타이완을 공격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안보의 축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여기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좌파들, 이 사람들이 계속 윤석열 정부를 지금 흔들면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안보적 상황이로나 상당히 좋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 불법 시위에 대해서 민노총이니 이런 불법 시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문재인 이재명 구속을 요구하고 네, 민노총이나 정교조 해체를 요구하는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 한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일 연대를 통하고 또 이번에 안보 협의체 네. 혹은 또 한미 간의 핵 전략 협의 뭐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국내 정치에 있어서 음. 국내 정치에 있어서 정말 못한다. 저는 정말 해도 이렇게 준비 안 된 그러한 정권이 있는가.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몰랐다 하더라도 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이번에 가서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 쇼핑 5곳을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호객행위로 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대통령실의 그러한 그 메시지 전달.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여사가 법정 구속됐잖아요. 전 세계의 대통령 그저 장모가 그것도 아주 장고 정명 위조라는 빼박의 증거로 인해서 법정 구속됐고 판사가 물론 판사의 말이 뭐 저는 그 판사가 좌파다 우파다 잘 모르지만 아니 재범의 우려가 있고 재질이 아주 나쁘고 또 여러 가지 도주 우려가 있다. 아니 대통령 장모를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이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한다.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실은 도대체 뭘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2부속실 김건희 여사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제2부속실을 빨리 하고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그러한 감찰관제 이를 도입을 해가지고 신인적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게 한두 건 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 감정을 이번에 양평 미국 같으면은 예를 들어 고속도로가 한 2조 가까이 되는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났는데 장관이 나서서 그거 못한다고 아무런 절차도 안 받고 그렇게 흑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본주의 국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해버리고 그 사건이 더 커져 버렸잖아요. 장관은 자기가 무슨 대권을 나가든지 그래 하더라도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그래서 양평 땅 문제도 또 김건희 여사 그 최씨 일가 어, 장모 집안 거기에 땅이 또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게 국내 정치에서 이번에 포고했는데도 50명 가까이가 그 비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렇다 해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거야. 이런 국내 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은 안보 관계만 잘한다고 좋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국내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국민들의 삶이 찌그러져 있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바깥에서만 가서 왔자고 얘기하고 안에 있는 대통령 부인의 문제는 계속 터지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눈치 본다고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이게 무슨 정상적인 나라고 이게 기준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 정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고 그렇게 또 약속을 말을 하면은 대통령이든 정치인은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을 가려서 하고 확실하게 그런 정치인의 말은 항상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이 정치에 걸맞게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자유우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게 만드냐? 지지 자기를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이 15% 가까이가 이탈이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국민의힘 지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무당청 지지파가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전에 대대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용산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도 바꿔야 되고 맨날 이명박 대통령, 김무성 똘마니들이나 전부 다 공직에 갖다 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윤석열 정부가 좀 외호각성을 해라. 우리 공화당에서는 아니 우리 공화당이 뭐 국민의힘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데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내 정치에 지금 뭐 안보 문제라든지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었지만은 국내 정치에서는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자유인데요. 제가 볼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구속 문제는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장모라도 구속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무게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넘버2는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모가 그런 법적 문제로 이런 무리를 일으켰는데 어떤 뭐 자격 문제에서 그거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는데 그렇죠. 증거가 이게는 공문서 위조는 그렇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만약에 처벌하지 않으면요 그렇죠. 판사가 직권남용으로 걸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처벌했다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친인척 누구라도 한국의 법에 의해서 법치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번에 보고요. 법치가 조금 살아있구나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문재인 법치가 정부는 살아있으면 법치가 다 죽었지 법치가 않습니까? 법치가 살아있으면 문재인이나 그렇죠. 이재명부터 자, 빨리 잡아 넣어야죠. 그러면 법원도요, 뭐 장모 털고 뭐 털고 하지 말고 문재인부터 털어야 돼. 문재인부터. 문재인은 국가를 정복하는 그런 인간 아닙니까? 그걸부터 털어야만이 다음에 가서 이 정권이 좀 온전하게. 장모 문제, 법적 문제는 대통령 이전에 음, 이미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기소가 돼가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렇죠. 문제는 대통령하고의 그런 상황하고 좀 다른 거죠. 지금 뭐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 판사들이 좌파 판사들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거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런 다 부분에 있어서는 심어놨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좀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 현직 대통령 장모가 구속되는 그것도 부패, 부정이죠, 부정 행위로 구속된다. 공무서 위조라는 게 얼마나 장고정명 위조라는 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또 할 수 없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친인척 또 아들 문제로 여기도 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친인척 문제는 어디나 가나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또 봅시다. 이 사람은요, 뭐 영부인이라고 안 불르든 영부인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영분이 맞죠, 당연히. 예. 그거 줄여서 영부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 영부인이라고 못 부르는 이유를 난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 영부인이 해외에 나가서 쇼핑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다 쇼핑합니다. 우리가 안 나타내서 그렇지. 근데 이놈의 쇼핑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뭐 얼마짜리 사니 뭐짜리 사니 나 이거는요 우리 한국만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근데 갖고. 그거는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쇼핑을 하는 것도 음, 나라의 국민들이 수혜 때문에 죽어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음, 그런 상황에서 쇼핑을 가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아니 본인의 그것이 가짜 뉴스든 뭐든 본인 친인척들의 가족들의 땅 문제 때문에 고속도로 2조의 예산 고속도로가 중단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같은 거 쇼핑하면 안 되죠. 그거는 쇼핑을 했던 아이 쇼핑을 했던 그런 자리에 가면은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 정서잖아요. 이게 미국 국민들의 프랑스 국민들의 정서하고 지금 이번에 한 50명 가까이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 막 폭우가 쏟아지고 난리가 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쇼핑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그 차후에 그것도 대책을 못하고 또 한국의 그 어떤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 부속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속실에서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가이드를 해주면은 이런 이게 사건들이, 제2부속실이라는 게 부속실은 네, 필요한데 제2부속실이라는 게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좌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2부속실을 빨리 하고 특별감찰관 음, 특히 그 친인척에 대한 그런 그 감찰을 하면서 친인척들의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가 문제 때문에 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현무 미사일 정보가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서 털렸다고 하는데요. 그 야당 국회의원 비서가 이런 간첩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야당 지금 그 정부에 자꾸 문제는 이런 문제를, 뭐 야당의 지금 뭐 여러 가지 좌파들이 음, 친북 행강을 한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친북 행강. 음, 보좌진들이 그러한 그 사상의 오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네, 또 지난번 그 문재인 정권 때 20여 명의 주사파 출신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어, 비서관 이런 네, 행정관 쪽으로 어,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 진보당이 지금 한 석이 더 가서 이 음, 안보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 군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료 요청에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국방위를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정원 부분이나 국방 관련 안보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그 관련 소속 의원들의 보좌진에 대한 그러한 철저한 그 인적 사항들을 그 점검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김관진 전 장관을 이제 그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면서 음, 이제 소위 말하는 킬체인이라든지 KMMD 그죠?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그 KMPR 대량 응징 보복 이게 이 삼축을 이 그 국방의 삼축의 지휘를 할 수 있는 전략 그 사령부를 창설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했고 킬체인 5가 이제 개발을 완성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킬체인 저 현무 5가 음, 그래서 이 삼축 부분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전략사령부를 통해서 지휘를 일원화할 수 있는 또 북한의 핵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지금 갖춰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무 5가 이제 개발 시험 발사를 성공을 했고 연간 한 70대 정도 만든다 그래요. 연간 70대. 해머5가 여기 대용량 이게 으흠, 8톤에서 9톤 정도 되는 산두를 이렇게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그게 뭐 북한의 그 김정은 빵타까지 공격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 무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0대 정도를 어, 전면 배치하겠다 하는 것이 네, 우리 국방부의 생각이고 또 음, 김관진 장관이 그 지금 전략사령부 창설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국방혁신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삼축지 라인들을 제대로 해가지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공격에 완벽한 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그 국방 관계는요 상당히 보안이 요구되는 곳이고 안전을 요구하는 곳인데 국방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좌파 출신이라면은 이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미국이 준 뭐 정보도 뭐 내 3시간 안에 뭐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 다 그 빈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 미국이 의도적으로 정보 교환을 아예 단절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은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음. 그래서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지 또 좌파 소위 이 북한 사상에 동경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안보 부분에 대한 그러한 그 보안 파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거의 다 알고 한국의 뭐 국정원이 박지원 산하의 국정원이 뭘 했겠습니까? 이제 바뀌어가지고 국정원 인사에 대한 부대적인 인사 쇄신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에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국방 안보보다는 국민의 삶이 너무 지금 피폐하고 또 비가 기록적인 폭우가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재에 의한 이번에 태양광의 그 영향으로 산사태가 난 곳이 꽤 있다고요. 음. 그다음에 오송 지하도 차도에서 벌어진 거는 네. 이거는 완전한 인재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정신들 좀 차려라. 잘못해서 정권 넘어가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대화도 좀 하고. 좌우지간은 그 어쨌든 이제 김무성을 따르는 저자들의 내용들은 제가 너무 많이 아는데 좀 인간다운 사람들을 옆에 좀 두고 써라. 이런 그런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요. 좌우지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부터 계속 야당은 그냥 물고 늘어지고 그냥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물고 늘어지는지 야당은 모르겠거든요. 저는 야당은 그 사람들의 생태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 고속도로 놓을 때 들어누워가지고 했던 그렇죠. 그러한 그 예. 속성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거다가 지역적인 기반에다가 이미 이제 그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들을 활성화시키고 해서 야당의 세력들이 민노총 정교조 이런 세력들이 또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좌파 언노련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팽개쳐 야당 탓만 언제 야당 탓하고 언제 전 정부 탓만 하겠어요. 이제 1년이 지나면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 문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발 그런 국정 운영을 좀 해라. 야당 탓하 야당 없는 정권이 보수 정권이 있었습니까? 야당이 있어도 박정희 대통령 때도 야당이 있어도 다 국가 운영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우각성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하여튼 그래도 그 좌파 정권에서 우파 정권으로 넘어와 가지고 한미 동맹을 지금 단단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금 안심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지켜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도 많은 보이스를 들어야 하면서 고쳐 나갈 거는 고쳐 나가야 하겠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보기로 합시다. 네, 폭우에 고맙습니다. 안전히 계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